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하루 동안 올 들어 최대 규모인 13명의 확진자가 나와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대형 유흥주점 직원으로 확인돼 연쇄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호텔 건물지 안층을 통째로 쓰고 있는 제주시 한 대형 유흥주점.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영업장 전체가 일시 폐쇄됐습니다. 주방 이모를 포함한 웨이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검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파악 다 하고 있어요.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연락처들도 있고 또 QR코드나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제주도는 해당 유흥주점을 공개하고 확진된 직원이 일했던 지난 1일 밤부터 3일 오후 사이 유흥주점을 다녀간 손님들에게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방명록 등을 통해 확인한 손님은 20여 명. 하지만 유흥주점 특성상 방문 사실을 기록하지 않거나 손님들도 유흥주점 방문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려 자진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부산에서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400명까지 늘어난 사례도 있어 CCTV를 분석하는 등 N차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한 역학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하루 한두 명에 그쳤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이틀 동안 하루 평균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레슬링 선수 7명과 학원 강사 등 13명이 하루 만에 확진됐고 가족과 친구 등으로 N차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확진자 동선으로 공개된 배두리 광장과 전원 콜라텍과 관련해서는 131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오늘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명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4월달 많은 분들이 다녀가면서 그러한 노출 빈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가정이 되고요. 제주도는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병상 확보 등 의료 역량 범위 안에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조속히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영욱 후보자는 어젯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민들은 여론조사에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도 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고 환경 영향평가가 강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 투기 정황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영욱 후보자는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의 수건 사업인데도 국토부가 입지에 대한 도민 갈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그런 이유로 지연돼 왔지만 환경 영향평가 협의와 함께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놀이방이나 도서관 등 우리 주변의 어린이를 위한 전용 문화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서귀포시가 제주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에 예정됐던 놀이방과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빼버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혁신도시에 들어선 지상 2층,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농구와 배구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과 헬스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시설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어린이 놀이방과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은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은 지난 2017년. 국비 30억 원에 지방비 35억 원을 더해 총 사업비 6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 다음엔 2018년 설계업체가 선정된 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획이 크게 변경된 겁니다. 서귀포시는 터파기 공사 등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정된 공사비로 문화시설 공간을 조성하기 어려워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 문화시설을 일부를 이렇게 배제할 수밖에 없었고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이제 관련 예산 확보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등 문화시설을 함께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체육시설 안에 이제 도서관 같은 것도 생긴다고 하니까 좋았었는데 이제 빠진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 핵가족과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요즘. 하지만 행정당국의 정책은 이에 맞추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4.3의 아픔을 담은 영화 출연진들이 4.3 당시 희생된 어린이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화 폭랑의 아이들에 출연한 어린이들과 제작진들은 오늘 오전 제주시 조천읍 북촌 너분숭이를 찾아 애기 무덤에 헌화하고 유가족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줬습니다. 행사가 열린 북촌 너분숭이에는 4.3을 전후해 목숨을 잃은 20여 기의 애기 무덤이 있습니다. 올 초부터 중국 연안에서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거대한 괭생이 모자반 무리가 또다시 동중국해에서 제주도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제주 연안을 덮칠 가능성이 높아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백사장에 마을 어장과 조간대 안반에도 항포구에까지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들었습니다. 올 들어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은 9,700톤, 지난해 1년 동안 수거한 양의 갑절 정도, 2019년보다는 10배 이상 많습니다. 평소보다 2달 정도 이른 괭생이 모자반 공습으로 큰 곤욕을 치렀는데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위성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부근 바다에서 무리지어 있던 괭생이 모자반은 이틀 뒤 위아래로 넓게 퍼진 채 제주도 쪽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해류와 바람이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이달 중순 이후 제주를 다시 덮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말에 비해서 5월 초가 다소 제주에 가까이에 무리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미쳐볼 때 5월 중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제주에 밀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괭생이 모자반이 조만간 제주 연안에 밀려온다는 예측에 제주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더 빨리 썩고 수거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거와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필요한 농가들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한 18,000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이제 수요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바다환경 지킴이들을 전 도에 배치를 해서 괭생이 모자반의 유입 시기가 길어지고 양도 급증하는 만큼 제주 연안에 오기 전에 공해상에서 수거하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516 도로와 1100도로에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이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등을 거쳐 516 도로와 1100도로에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달 중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로 등 기존 10개 구간에서 실시하던 구간 단속을 산간 도로를 중심으로 24개 구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달 6일 학교 입구 516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33명이 빠르게 회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장학금 1,4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로 학생 1명이 중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명은 수술이 필요하고 30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7시 5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15톤짜리 어선에 불이 나 조타실과 항해 장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출항을 앞두고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전기합선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부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JDC는 매장의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 개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간 기능정보 서비스 확산 사업 공모에서 뽑혀 2년간 2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제주 고품질 감귤 공공데이터 구축과 공공기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4억 원을 지원받아 청년 인턴 32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구자읍 월정리 해변이 해수욕장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해수욕장 협의회를 열어 관광객과 피서객들이 몰리는 월정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고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해수욕장은 12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일 일제히 개장하는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295명을 배치해 안전과 코로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 하루 평균 3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는 1,702건으로 하루 평균 3.3건이고 이 가운데 92건은 제주도나 행정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 공사 현장 383곳에 대한 담당자 164명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해 부실한 곳을 집중 관리하는 안전신호등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이 들어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제주도와 충남 공주시, 태안군 3곳에 올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구축하고 5년 동안 운영비 7억 5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아라동에 건립 중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부근에 표고버섯 스마트팜을 만들어 나라장터 농협 등과 연계해 판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설치됩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센터를 공모한 결과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